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년을 늘려야 된다. 정년 퇴직을 연령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70이 돼도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하는 것을 정부가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자꾸 줄고 있잖아요. 외국 인력들을 많이 들여다 쓰는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해요. 3D 업종은 더군다나 안 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선에 우리나라가 조선 배를 짓는 조선 수주가 많은데 용접금이 없어서 지금 해외에서 지금 현재 수천 명이 지금 현재 용접금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몸이 건강한 사람이 65세 70세 돼도 몸이 건강하면 그분들을 꼭 사무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개개인적으로 용접하는 걸 기술을 배워요. 뭐 지혜도 있겠다. 몸이 건강하니까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나이 드는 사람, 지금 현재 자꾸 고령사회가 들어가고 이렇게 장년이 많이 들고 지금 100세 세대가 오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옛날 틀에 박혀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 거는 정부가 지금 정책을 잘못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이 60대 퇴직, 정년퇴직을 그렇게 다 지킨다고 해서 나머지 일을 젊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냐? 그게 아니라 이게요. 젊은이들 아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저 깨끗하고 봉급 많고 대기업 이렇게 이런데 대우 좋은데 이런 데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는 인력만 갖다 하게 되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월급을 조금 덜 주더라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의 일을 더 열심히 할 거고, 체면이 있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건실하고 가정도 좀 나아지고, 국가 수입이 늘잖아요. 국가가 수입이 세금을 내잖아요. 이렇게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돈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가 반드시 그걸 해야 돼. 제가 그런 부서에 있다면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정부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일본에 가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나이 드신 60, 70대, 70대 이상 되신 노인네들이 택시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새파란 젊은 사람 택시 드는 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좀 생산적이고 힘이 있고 머리 쓰는데 이런 데 일을 해요. 택시 같은 건 단순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은 그런 사람들 다 일을 해요. 건축 현장에 뭐 길거리에서 교통신호하고 뭐 출입할 적에 그거 통제하고 뭐하고 이게 안전관리하고 오는 거 다 노인네가 해요. 우리나라 그 당겨보세요. 건축 현장에 보면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래요. 아니 심지어 청소 미안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래요. 예? 젊은 여자들이하고. 물론 이러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그런 것은 좀 정년 퇴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같이 공개적으로 같이 모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우리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인구는 줄고, 지금 저기 3대 업종에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고, 그럼 외국에서 전부 인력을 데려오려면 그냥 그렇게 애쓰고, 말도 안 통하고, 다시 교육시켜야 되고, 돈이 월급 받으면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 정부가 이걸 바꾸자는 합니다. 이 정치권이 뭐 하는 거예요, 정치권이. 일본을 항상 눈여겨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 10년, 20년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옛날 대모 거리에 화염병 던지는 것도 우리가 꼭 따라가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 제가 본 뭐냐 뭐 실내 낚시터니 무슨 실내 야구 연습장이니 뭐 이게 다 이게 일본에서 온 거예요. 노래방 같은 거 다 일본에서 어떤 거 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계자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1100만 명 부족해요. 월급 팍팍 줄 테니 60세 넘어도 일 안 하는데 스미토모 화학 정년 65세로 급여도 59세 때와 같은 수준. 무라타 제작소는 정년 선택제 1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 작년 21.6% 역대 최고. 60세 이상 그 취업 비율이요 21.6%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난해에요. 일본에서 제 방송을 듣는 시청자 그리고 방송을 많이 듣는 관계기관에 우리나라 정부의 요원들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그냥 맨날 틀에 박인 도장만 찍지 말고 답답한 인사들아. 아유. 일본 기업 사이에서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정년을 높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향후 일본 사회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니어 숙련 인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역시 일본이 그런 데에 대해서 항상 한 수가 앞서가요. 17일 니온 게이자 신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미토모 화학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65세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60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59세 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현재 이 회사는 60세 이상의 경우 희망자에 대해 재고용을 하고 있는데 보수는 현역 때의 50%다. 40 내지 50% 수준이다. 그건 너무 적은 거예요. 나이가 무슨 그게 죄예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경우 60세 이상 직원의 급여가 2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들은 그 60대 이상이 이럴 때는 40, 50% 수준으로 주는데 이제 이거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봉급 주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59세 말과 마친다 이게요. 그러면 현재 주는 거에 곱을 준다. 2배를 주는 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미토모 화학은 60세 이상 직원의 비율을 현재 3%에서 10년 이내 17%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잘하는 거예요. 무라타 제작소는 64세까지 정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해 59세 이전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동체인 마루가메 제면을 운영하는 토리톨 홀딩스는 현장 책임자의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높였다. 70세로 높였다는 거예요. 70대로. 일본이 함수 빠르다니까요. 이 같은 기업 움직이면은 향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인력 부족 현상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다. 1990년 전후 대규모로 채용됐던 버블기 세대가 머지않아 60세 정년을 맞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리크루티브 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인력 부족 규모는 1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큰 문제, 대단한 문제죠. 대단한 문제예요.
그냥 1,100만이 모자란데 외국에서 계속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년 퇴직한 사람 중에서 정신이 멀쩡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 일정 규모 그 저기 보면 저 시험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좀 예? 그렇게 하면 그분들을 봉급을 좀 준다 적게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나라에 있는 사람을 쓰세요. 이 정부가 이런 걸 갖다 권장해야 됩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주든지.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시니어 사원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력난 등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임금 감소인 만큼 이 문제의 개선에 나서는 기업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고령자의 근무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해왔고 이에 따라 일하는 고령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65세에서 69세의 취업률은 10년 새 14포인트 상승한 50.8%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냈다. 65세, 69세 취업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또 작년 취업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1.6%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6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점점 덜 거예요. 가지고 인구가 적고 그렇게 적어지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2006년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여기에 적응받은 고령자를 노사협의로 제한할 수 없게 해 사실상 희망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대책의 고용 확보 조치는 정년 폐지, 정년 상향 연장, 계속 고용제도, 퇴직 후 촉탁 재고용 등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더해 2021년 4월부터 고용주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의무화했다. 아, 일본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외국인들 갖다가 수십만 명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이러는 거 아십니까?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계속 지금 현재 외국에서 저 충당하는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이 4대 업종에 아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65세 정년 퇴직한 사람들 중에서도 훈련을 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그 직에 있던 사람이든가 몸이 건강한 사람, 누가 무슨 치매 걸리고 아픈 사람 헛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써가지고 일본은 말이죠, 70세까지 지금 현재 취업계를 여기 의무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일본에 하는 혜택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 있는 배지 있는 사람들 300명이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그저 맨날 집회하고 그냥 그 괴담이나 하고 그냥 뭐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일본 예? 오염수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의 좋은 정책은 한국에 받아들일 수 하는 것이 그게 빨리 한국을 선진국으로 가고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배지들, 금 배지들, 벙어리 배지들, 그저 세비만 축내는 배지들. 아이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긴밀한 연구 검토를 해서 고민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참.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심차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